이 조선 건국 이후에 개성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에 찬송하지 않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, 벼슬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 개성의 상업이 발달하게 된 그런 어떤 요인으로 많이들 꼽고 있었던 것이죠. 저희 연구는 그러한 그 이 통솔에 대한 어떤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개성 지역은 고려 왕조의 수도였긴 했고, 고려 때는 뭐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. 그러나 점차적으로 조선 왕조 개창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상당히 이 개성부의 영역이 줄어들었죠. 그 영역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다른 군현과 비교해서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. 조선시대 일반 군현에서는 주로 백성들한테 그 요역을 징수하거나 토지로부터 전세를 받거나 군역을 징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재정을 가지고 군현을 운영을 했는데, 개성부 같은 경우는 토지도 적고 개성부라고 하는 큰 그 지방관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수세원을 갖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. 개성 지역에 잘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다 상인들이었죠. 상인들한테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빌려줍니다. 관청에서. 관청 고리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이 식채, 돈을 빌려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관청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군현에서는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군현이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은, 개성은 토지 소출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반 장사한 사람들의 그 상업 이윤의 그 이자를 가지고 군현을 운영해야 됐습니다. 재정 운영 방식이 다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전체가 어떤 그 억말 정책, 상업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상업이 용인되고, 어떻게 되면 이 개성 지역 그 관료들은 장사를 권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개성 상인의 특징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성 부기, 최초의 복식 부기를 활용하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 화폐를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 물주와 그 경영자가 분리되고, 이와 같은 이 합리적인 어떤 상업 경영 관행들이 정착이 되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물론 있었긴 했지만은,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 개성 지역의 삼포가 그 널리 유포되면서부터입니다. 당시에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중국 무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. 그 국제 무역을 개성 상인이 독점하게 되면서 개성 상인이 가지고 있는 상업 자본, 상업적 부라고 하는 것이 국내를 다른 어떤 상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. 이 전통 상인 중에 가장 유명한 상인이 한양 상인이죠, 서울에. 한양 상인에 비해서 개성 상인은 이 자본력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. 아무래도 서울의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. 그러나 이 한양 상인은 주로 이 경강 상인이라고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선상들입니다.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업 활동을 영위했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, 개성 상인은 이 육지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 상인, 일본 상인이나 청나라 상인, 이런 상인과 끊임없이 갈등,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자신의 상권을 이 제국주의 상인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인으로서 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이죠. 요컨대 개성 상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늘날 개성 상인이 전통 상업 상인의 어떤 대표로 인식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되지 않는가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러한 그 요인들을 쭉 분석한 것이 제가 연구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.